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정상화에 나서면서 그 여파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를 넘어 비서울 수도권에까지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고민하던 단지가 최근에 분위기를 타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4개 단지 7,800여 가구로 이루어진 분당 시범 아파트. 분당 신도시의 대표적인 리모델링 추진 단지로 알려졌지만 최근 재건축 추진이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당의 시범 아파트 4곳이 하나의 대단지로 조성된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서울 재건축 주요 단지 가격이 요동쳤습니다. 지난주 서울 전체 아파트에서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률은 일반 단지보다 2배 넘게 높았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분당 등 1기 신도시로 재건축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쪽 아파트 얘기 많이 나오죠.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연한 30년이 되는 단지는 2026년까지 28만 호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리모델링은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분당 쪽에 한 개 시범 단지가 재건축 승인을 받게 되면 동력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기 집값 상승이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 도심주택 부족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전반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반면에는 그동안에 이제 막혀있던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 어떤 사업의 탄력을 좀 받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심 내 어떤 공급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어떤 전망도 되고 있습니다.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널뛰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 노형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우선 평가지표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일부 단지가 오세훈표 재건축으로 기대감이 가득하지만 막상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분위기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공공성 강화와 소셜 믹스가 전제 조건으로 떠오르면서 제동이 걸린 건데 규제는 풀지 않고 또다시 공공이란 키워드를 꺼내들자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 민간 재건축 활성화, 스피디한 주택 공급을 외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서울 시민의 기대는 남달랐습니다. 지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숙소로 지어진 이후 일반 분양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38평부터 66평까지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용적률도 낮아서 재건축을 통해서 변화의 여지도 크고 사업성도 크다고 평가받는 곳인데요. 재건축 사업이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전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재건축의 물꼬를 틀 상징적인 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세부 계획 내용을 보고 반전됐습니다.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를 잘못했다 이런 감이 누구나 다 주민들이 공동감을 느낀 겁니다. 1, 2인 청년주택하고 독거노인주택을 해서 한 14평방보다 작은 평형이 큰 도로변에 15층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규모 있는 좀 큰 평형을 졌으면 하는 게 주민들 제일 첫째 문제점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는 1, 2인 가구를 위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고 특히 청년과 노인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동배치까지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동안에 임대와 분양 물량을 섞는 이른바 소셜 믹스도 명시됐고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도로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최근 건축 심의를 통과한 성북구 도남 6구역 그리고 지난해 6월 통과한 동작구 흑석 11구역 건축계획안과 일맥상통합니다. 오 시장 취임 이후에도 서울시 정비계획과 주택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송파구 전세 비중을 보면 자녀를 둔 3, 4인 가구 수요가 더 많다며 과거 오세훈 시장이 넓은 평형의 품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에 나섰던 것처럼 수요에 알맞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해서는 재건축에 이게 뭐 할 의미가 있겠냐. 그리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야 리모델링도 검토해보자. 안전진단도 일시 보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준공된 지 50년이 넘은 아파트들은 차일피일 규제 완화 시기를 미루는 오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큽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만성적 주차난이 반복되고 물을 틀면 녹물이 쏟아지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어 더 이상 재건축 진행을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3년 넘게 서울시의 정비계획안이 발목 잡혀 있는 잠실주공 5단지는 또다시 서울시가 건축 심의를 반려했고 음마 아파트 역시 소셜믹스를 고려한 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으라는 보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기대감이 지금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6일 날 이미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정비계획을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 국제설계 공모도 서울시에서 업체를 자기들이 직접 선정을 했어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결정을 했으면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직도 몇 년 동안 붙들고 있어요. 뭐 동네 슈퍼마켓이 아닙니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집값이 과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오 시장도 알고 있지 않냐며 시장이 안정되길 기다리다간 주택 공급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임기가 끝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건축이 안 되는 것은 공공성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공공성을 더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과도한 추가 부담금으로 인해서 공급을 오히려 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 조합과 윈윈하는 전략으로 정책을 세워야지만이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네,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오 시장이 규제 기조를 이어간다면 집단 시위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기조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속도가 후퇴한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남은 임기가 1년인 만큼 얼마나 파격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재건축 활성화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취임 초만 해도 재건축 규제 완화로 스피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제약을 많이 둔다라고 한다면 태세 전환에 나선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오 시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란 기조는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현재도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의 92%가 예정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항하고 있다고요? 시장이 평가하는 거랑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공약으로 밝혔던 일주일 내로 풀겠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였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이제 성에 안 차는 재건축 단지가 있겠지만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대형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고 또 재건축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느낌을 받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오 시장이 취임 한 달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오 시장은 재선이라는 전제 아래 연간 4만 8천 가구씩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이 자리에서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만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겠다고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대규모 단지 몇 곳을 빼고 규제 완화 기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건데 오 시장은 오늘 이 서울시 조직 개편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좀 눈에 띕니까? 핵심은 주택건축본부가 주택정책실로 격상한 것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들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를 일원화하고 통합시켜서 재건축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또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 정책이었던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폐지하고 신설한 균형발전본부로 흡수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서울시 의회가 이 조직 개편안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줘야지만 이 조직 개편을 할 수가 있는데 시의회 쪽에서는 오 시장의 구상과 반대로 도시재생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자신의 의지대로 관철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재건축 관련 행정 조직을 일원화하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오 시장이 규제 완화책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내용은 어떤 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오 시장의 발언을 주목해 보면 먼저 재개발 관련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 시장은 2015년 이후 신규 구역 지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친 억제 위주의 정책이 그동안 펼쳐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과거 오 시장의 뉴타운 정책도 거론한 만큼 새 구역 지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그리고 재건축 지구 단위 계획 중에서는 여의도가 가장 유력합니다. 현재 주민 열람 바로 전 단계인 교통 영향
평가에 들어갔고 주민들 의견 협의 과정에서 일부 단지 통합 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는데요. 다만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 역시 소셜 믹스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과 같은 공공성 강화 기조에 대한 논란도 전망됩니다. 네, 서울시를 출입하는 부동산부 조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